보면 요만큼 빼고 요 위에 부분이 임플란트야, 그지? 임플란트. 그다음에 그 임플란트에다가 우리가 심어놓고선 커버 스크루라는 걸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그죠? 커버 스크루라는 게 있다. 커버 스크루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게 임플란트야. 여기에 육각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잇몸이 이쯤 이렇게 보통 연결이 되잖아, 그지? 임플란트가 있고 여기에 어바트먼트라는 게 들어가고, 그죠? 어바트먼트가 항상 좀 이렇게 넓어져요. 이가 이렇게 크니까 이것도 조금 넓어지기 시작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게 잇몸이고 여기가 이제 뼈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뼈라고 쳐. 이게 뼈.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우리가 구멍을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파고 임플란트를 쑥 넣었어. 그리고 커버 스크루라 임플란트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 근데 커버 스크루라는 걸 넣으려니까 커버 스크루가 여기 걸려서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 커버 스크루는 항상 이렇게 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어바트먼트 형태 비슷하게. 응?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특히 뭐 제품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 그러니까 커버 스크루를 넣기 전에 반드시 여기가 이렇게 뼈가 좀 깎아져 있어야 돼. 깎아져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는 이 뼈 높이하고 커버 스크루가 딱 들어갔을 때 요 높이하고 같아야 돼. 네? 그러면은 이 위에 만드는 게 지장이 없어요. 구치 같은 경우에는 전치는 조금 더 깊이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산만하긴 하지만 잘 봐요. 앞니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앞니는. 어금니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앞니, 우리가 보통 보는 앞니는 잇몸이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앞니를 보면 다 잇몸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어서 이게 약간 계란 형태 같은 걸로 보이잖아. 근데 어금니 쪽으로 갈수록 이 높이가 이렇게 낮아요. 이게 낮아. 치간 유두라고 하는 부분이 낮아.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왜 잇몸이 이렇게 생길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치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치아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크라운의 형태가. 어금니는 좀 이렇게, 이 부분이 그렇게 쑥 올라가지 않았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치조골이라는 뼈는 요 모양에 따라서 요렇게 생겨 있어. 요렇게. 치아가 있을 때 이 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생긴 뼈기 때문에 요 뿌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뼈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이거를 스캘럽, 조개 껍데기 같은 스캘럽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내 잇몸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치간유두라고 표현을 하죠. 치간유두. 이 사이에 이렇게 채워진 부분. 그냥 생기길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이 스캘럽이라는 게 좀 완만해, 이렇게. 스캘럽이 완만해.
그런데 만약에 이가 이제 빠졌다고 쳐요. 여기 이가 빠졌어. 그러면 여기 이가 없어. 그러면 이런 스케일럽이 생길 수가 없어요. 스케일럽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뼈를 이렇게 꺼진 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그냥 임플란트를 앞만 이쁘게 잘 해도 잇몸이 이렇게 아물게 돼요. 이렇게 아물지 못하고 이렇게 아물게 돼서 여기에 뭐 블랙 트라이앵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를 약간 통통하게 만들어서 조금 가려주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그것도 물론 라인 앵글은 여기 두고 속에서 이렇게 막아지게 하고 뭐 그런 재주가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공이라는 것도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게 많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건 조금 별개의 얘기였고 어쨌든 우리가 임플란트의 시작,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가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실제로 이 커버 스크루를 다 연결했을 때 뭐 이게 뭐 10mm다 이렇게 표시하는 회사도 있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표시하는 회사도 있어요. 회사에 따라 달라요. 커버 스크루 3i 같은 임플란트는 커버 스크루를 연결했을 때 길이까지 포함해서 10mm 임플란트 그러면 실제로는 뭐 한 9mm 정도 되거나 플랫폼까지의 길이가 이 뼈를 잡아주는 부분이 10mm가 안 되는데 어떤 임플란트는 10mm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이대로 구멍을 뚫으면 커버 스크루가 이렇게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 보통 내가 구칩에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10mm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항상 11.5mm 이 드릴 눈금은 항상 거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7, 8.5, 10, 11.5, 7, 8.5, 10, 11.5 뭐 위로 쭉 있지만 그래서 수술할 때 이 눈금을 잘 볼 수 있게 석션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10mm 보통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요만큼 구멍을 내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커버 스크루는 또 뼈 바깥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여기까지 드릴링을 해. 10mm 임플란트를 심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이 지나간다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이렇게 커버 스크루라는 게 항상 이렇게 뼈 속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커버 스크루는 항상 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뼈를 깎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 넣기 전에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깎아주는 작업을 하잖아, 그지? 예. 그리고 기준은 요거는 좀 옳지 않아요. 요게 맞아요. 요 잇몸 끝에서 한 2 내지 3mm 정도 더 들어가도록 심어줘야 되는 거야. 잇몸 끝에서. 그래야 이가 나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지만 뭐 저번에 얘기한 대로 위치, 방향, 깊이 이거를 다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했잖아. 요 치아하고 딱 마주치게 요런 방향을 잡아. 근데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 뿌리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약간 기울여서 이 사이를 2등분 하면서
2등분 하면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라. 네? 그거는 우리가 근원심적으로도 그렇고 협설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협설적으로도 대합치가 정상인 경우에 대합치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내려와 있으면 이를 좀 짧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하든지 그 다음에 또 깊이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 어바트먼트니 뭐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굵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 되겠죠. 그죠? 이 높이가. 그러니까는 이가 쑥 내려와 있는데 여기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 이를 만들 공간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버 스크루가 들어가서 이렇게 뼈하고 딱 맞을 정도도 생각해야 되고. 위치, 방향, 깊이. 앞니의 어금니랑 앞니랑 위치, 방향, 깊이 잡는 게 조금 다르다 그러지, 그죠? 앞니 경우에는 약간 구개측으로 심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 위치를. 이 깊이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자꾸 예전에 어저께도 환자분이 왔는데 예전에 이제 이가 이렇게 빠져서 임플란트를 잘 심어서 그런 대로 여기도 스크루홀도 나오고 이렇게 심어준 분이에요. 그런데 한 올해 뭐 한 10년 이상 지나서 보니까 여긴 뼈가 이렇게 없어졌어. 뼈가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단층 촬영한 걸로 보면 이 임플란트가 다 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변할 건가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서 임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입천장 쪽으로 심어주고 여기다가 뼈를 만들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가 빠지면은 뼈는 또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예방적으로라도 뼈를 이렇게 좀 채워 놓는다든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 글쎄요. 그냥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심으면 너무 안심이 돼.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서 보면 임플란트가 있고 뼈는 이렇게 돼 있어. 주로 이 바깥쪽 뼈가 이렇게 많이 꺼져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안쪽으로 심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뼈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커버 스크루라는 걸 연결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조금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다 잘 심고 만약에 이게 뼈가 여기 있는데 커버 스크루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잇몸을 이렇게 덮어놔도 여기로 구멍이 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커버 스크루를 연결했을 때 뼈 높이하고 맞을 정도로 심는다. 그리고 이렇게 쭉 째놓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매 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딱 꼬매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끝을 먼저 꼬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 끝을 위치를 잡게. 좀 길면은 여기다가도 미리 하나 꼬매 놓기도 하고. 양 끝에 위치를 잡는 봉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트리스 슈처라는 걸 했어요. 매트리스 이렇게 이 살을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꼬맨 양쪽의 위치를 잡아주는 나는 뭐 레퍼런스 슈처라고 내 나름 이름을 붙였지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플랩을 이렇게 텐션을 잡아주는 그런 슈처를 하고 나머지를 그냥 가볍게 붙여주는 봉합은 그렇게 해요. 위치 잡는 거 가운데 필요하면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양쪽 프랩에 당겨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붙게 해서 살이 쫙 붙어서 또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맹작
수술한 자국들이 흉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벌린 다음에 그대로 잘 붙여놓으면 그런 흉터가 잘 안 남아요. 특히 입안 여기는 흉이 잘 안 남아. 여기 각하치은 쪽에는 흉터가 잘 안 남아. 여기 그다음에 이제 뮤코자 점막, 구강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또 흉터가 좀 남아요. 수술하고 흉터가 안 남을 수는 없지만 제대로 잘 위치를 잡아줄수록 좋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제 아물면 돼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붓고 멍이 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붓고 멍이 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플랩을 딱 젖히면 어떻게 돼? 여기 연결돼 있던 혈관들이 다 끊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멍이 드는 거는 그 나왔던 혈액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 다음에 아직 혈관이 다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퍼져서 부었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흡수가 돼. 멍이라는 거는 뭐냐면 혈액이 이렇게 그 혈관 바깥으로 나와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시 이제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또 신경을 쓰죠. 우리가 뭐 나도 가급적 안 붓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멍이 안 들게 하려면 가급적 혈관이 많이 안 끊어지게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또 있어요. 약 주고 소독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이제 또 리콜해서 보고,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각도도 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 얘기 했어요. 그냥 위치, 방향, 각도 이걸 잘 맞춰야 되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실제로 시술을 많이 하면서 이제 경험이 쌓여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요,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임플란트가 보통 뭐 3.75, 요 직경이 옛날에 3.75라 그래도 이 위에 부분은 뭐 4mm, 뭐 4.5mm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철이 올라가려면 대략 간단하게 나는 그 소구치용 임플란트 같은 걸 최소한 여기가 한 5mm 간격은 돼야 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윗니하고의 거리도 뭐 한 4mm, 최소한 4mm 이상은 돼야 플랫폼에서. 그래서 힐링 어바트먼트 4mm짜리를 넣어서 윗니하고 안 닿으면 되는 거죠. 근데 힐링을 딱 넣었더니 윗니랑 닿다. 그럼 윗니를 갈든지 임플란트를 조금 더 깊이 심든지 또 그래야 되는 거니까, 임플란트 심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냥 뼈에다가 나사 박듯이 아무렇게나 하면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뭐 기공을 하던 뭐 위생사 역할을 하던 뭘 하던 처음에 근무를 하고 알던 거랑 지금 아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를 거 아니야. 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임플란트 깊이를 정하는데 이 커버 스크루라는 거를 꼭 참고를 해야 된다. 커버 스크루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걸려 있는 경우는 이쪽 뼈가 덜 갈려 있는 거다. 커버 스크루가 딱 들어갔을 때 최소한 뼈 높이하고 맞는 정도로 심는 게 안전하다. 모양을 만든다든지 할 때. 뭐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1차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잇몸을 젖힐 때도 이걸 어떻게 젖혀야 가장 뼈도 잘 보이고 나중에 뭐 잇몸도 잘 아물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 그 일반적인 엑스레이랑 단층 촬영한 걸 가지고 임플란트의 위치, 방향, 깊이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 커버 스크루를 들고 넣어야 되니까 커버 스크루가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 뼈를 좀 삭제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봉합을 하고 그게 환자가 막 이렇게 붓고 아프고 그러지 않게 최대한 편안하게 수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뼈에다가 임플란트 갖다 넣는다. 그게 그냥 1차 수술이지만 그거를 제대로 하자면 뭐 아마 음식을 만들거나 뭘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그 여러분이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옆에서
보조를 할 때도요. 석션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훨씬 편하고 어떻게 하면 환자가 아, 왜 이렇게 불편해요? 그럴 수도 있고 기곡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근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 나는 언제쯤 뭐 그러면 이런 데서 벗어나나? 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치과 의사를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 또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기공도 마찬가지고. 그 제일 안 좋은 게 말이에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경향들인데 뭘 하면은 내가 좀 쉽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나?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아예 포기하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이렇게 쌓여서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알았죠? 네. 그만할게요.